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승진자, 승격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렵더라도 매년 뭐 인원이 규모가 적든 많든 일정한 그 승격 또는 뭐 직책자 승진 이런 인원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뭐 연봉 인상도 있지만은 또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승격자 교육 또는 승진자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격자, 승진자 교육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직급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걸 그러니까 직급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 회사들이 이제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즉, 한 부서에 리더가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은 호칭으로 불린다는 거죠. 누구누구님, 뭐, 매니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시점에 필요했던 승격자 교육이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직급 승진자 교육 같은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 거기에 맞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강조하는 그런 교육은 필요한데 직급이 없으니 직급 승진자 교육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이런 교육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통상적으로 직급 승진자 교육이든 또는 뭐 직책자 뭐 신입 팀장 같은 이런 승진자 교육이 생겼을 때 그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뭔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루 이틀 뭐 길게는 3일 이 정도의 집합 교육을 통해서 다 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충분한가? 그러니까 그런 이틀 뭐 하루짜리 교육 집합 교육만 시키면은 그들이 역할 수행하는데 큰 변화가 생기는가? 정말 도움되는 건 없을까? 그럼 이게 충분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온보딩 관점에서 승격자 또는 직책 승진자 교육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물론 과거에는 핵심 인재 관리 그래서 뭐 팀장이 임원되거나 임원 중에서도 뭐 본부장에서 이제 사업부장 전무급 상무에서 전무급으로 이렇게 승진을 할 경우 장기간 동안 후보자 양성부터 해서 장기간 동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이 정도 기간을 갖고 핵심 인재 관리 측면에서 많은 교육적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 왔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지금에서 바라보는 온보딩 관점의 어떤 그 예시가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승격자가 생겼을 때 그들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뭔가 도움되는 걸 제공하자. 근데 지금까지는 집합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집합교육을 제공할 때 보니까 인원이 적으면은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묵혔다가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맞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효과성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온보딩 관점에서 승격자 교육 또는 승진자 교육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방향성은 상당히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미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요.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해마다 승격자는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직급이 없는 데는 이런 게 좀 없겠지만 그래도 페이밴드가 바뀌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가 지남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통한 것도 있지만은 페이밴드가 바뀌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혼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의 그 사람에 대한 연봉과 여러 사람을 뭔가 리딩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 또는 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연봉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팀의 리더가 되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어쨌거나 직급이 있는 데는 승격이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정례적으로 그것이 없는 데는 연차라는 부분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연차에 뭐 연봉이 크게 오르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 그 역할 변화 부분들을 자극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을 바래요.
특히 금전적 보상, 승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없다 그러면 비금전적 보상으로서의 어떤 교육 기회의 제공을 더욱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급이 이제 낮은 직급에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경우, 이 경우를 직급 승진이라 그러고, 이때 필요한 교육을 신임 대리 교육, 신임 과장 교육 이런 식으로 승격자 교육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석 또는 책임 이와 같은 그 명칭을 호칭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직급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암묵적으로는 요구되어진 역할과 책임, 그러니까 수행해야 되는 그 과제가 할당되어지는 과제가 쉽지 않은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 목표 수준도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직급 때 수행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과 높은 직급에서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은 좀 다르다. 그 다른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려니까 뭔가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거다. 이런 취지의 승격자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SK그룹에 한 6년간 근무했었는데요. 차장으로도 있었고, 이제 팀장, 부장으로서도 있었는데, 제가 재직하는 시점에 SK그룹 내 많은 계열사에서 주로 이제 그 SK텔레콤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급을 없앴어요. 그래서 매니저란 말로 호칭을 다 통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급이 이제 점점점 많은 회사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각 계열사 차원 또는 그룹 차원에서 신임 대리과장, 신임 과장, 주로 이제 계열사에서는 이제 신임 대리, 신임 과장을 했고요. 그룹 주관으로 연수원에서 신임 차부장 교육을 했었습니다. 집합교육, 합숙교육으로. 근데 직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급 승진자 교육을 안 했느냐? 당연히 직급이 없으니까 안 했죠. 대신 연차, 과거 특정 직급에 해당이 되는 연차를 기점으로 해서 낮은 연차, 높은 연차 이런 연차를 기준으로 해서 SKMS 워크숍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즉 연차에 따라서 요구된 역할과 책임이 다르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공유하고 그 필요한 능력과 역량 부분에 대한 것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었죠. 그 나름 직급이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관점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SK그룹에서는 또 이제 승진자 교육을 할 때 온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책 승진자인데, 그러니까 구성원이었다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또는 팀장인데 본부장, 실장이 됩니다. 또는 본부장 실장이었다가 부문장 또는 뭐 대표이사급의 그 옛날로 치면 이제 전무급이에요. 한 회사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료, 주류 그러면 음료와 주류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 부문이. 그래서 부문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팀장, 본부장, 사업부장이 된다는 얘기는 직책을 이제 새로운 직책을 잇는다는 거거든요. 그 경우는 직책 승진자 교육이에요. 근데 이 경우를 온보딩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미 팀장에서 본부장 될 때, 본부장에서 사업부장 될 때는 후보자를 엄선을 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통칭에서는 핵심 인재 관리 프로그램이죠. 주로 그룹 주관에서 했었고요. SK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온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장기간에 걸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즉 하루 이틀 또는 뭐 길게 일주일 해서 집합교육이나 합숙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육 효과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 기회 제공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때 그 나름대로 전환이 된 거죠. 관점이. 두 번째는 온보딩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은 교육 주체가 획일적으로 HRD 담당자, 인사부서가 아니라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교육기회 제공이 한다는 얘기는 근무 중에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에요.
따라서 근무 중이라면은 현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현업 부서 주도의 교육기회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온보딩 관점에서 교육을 기획한다는 얘기는, 접근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교육 주체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단순한 그 온보딩을 하지 않고 그냥 집합교육, 합숙교육으로 했다면은 오로지 HR 담당자 또는 교육부서, 인사부서의 목이었다면 온보딩 관점이라는 것은 현업 주도의 교육기회 제공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변화인 거죠. 온보딩을 하든 또는 뭐 그냥 기존 같은 교육으로 하든 간에 승격자 교육이든 뭐 직책자 승진자 교육이든 인원이 적으면은 집합교육을 안 해요. 인원이 적다고 아예 스킵을 하거나 묵혀서 하거나. 근데 이게 타당하냐? 물론 비용 대비 효과 측면 한다면 인원이 적은데 과도한 비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 그 비용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교육적 목적만 놓고 본다면은 인원이 적다고 교육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집합교육든 합숙교육 끝나고 나면 일체 교육기회 제공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아서 해요. 스스로 하든 현업에서 알아서 하든. 그런데 온보딩 관점에서 승격자 교육, 승진자 교육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롭게 맡은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행해야 되는 과제의 난이도,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없어져도 연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교육계 제공은 타당하다는 거고, 특히 직책 승진자 교육은 더욱더 필요한 거죠. 따라서 그들이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보딩 관점은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핵심 인재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와 같은 관점도 이미 해온 겁니다. 단순하게 집합교육만 하지는 않거든요. 진단도 하죠. 사전에 교육도 하죠. 뭐 동영상 뭐 강좌 시청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러닝 과정을 한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겠죠. 그 집합교육 끝나고 나면 과제를 줘서 뭐 그룹이든 개인 과제든, 그래서 과제 해결을 하게 하고 그 과제 해결에 대한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또 레벨업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을 또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팔로우 활동을 또 기획해서 제공하고,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온보딩 관점이라는 것은 집합교육을 이상으로 다양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관점에서의 시작이에요. 신입 팀장의 경우 예를 든다면은 온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핵심 인재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여건이 안 돼. 그럼 핵심 인재 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하게 기존 하루 이틀 또는 뭐 길게 일주일치의 집합교육으로만 끝내는 것도 아니야. 이 사이의 절충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온보딩 관점이라는 얘기는 신임 팀장으로서 1일차 더 크게 보면은요, 사실은 어, 신임 팀장 되기 전 후보자 대상으로 교육은 필요 없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가능한 겁니다. 온보딩 관점이라면. 근데 온보딩 관점에서 최소한이라면 신임 팀장이 된 첫날부터 늦어도 길게는 만 1년 되는 시점까지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그럼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것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되느냐? 이런 고민거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신입팀장 교육을 바라보자. 물론 집합교육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이후에 어떤 교육, 학습 경험을 시킬 거냐,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온보딩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온보딩 관점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보딩 관점에서 승격자 교육 또는 직책 승진자 교육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일단 1차적으로 집합교육은 필요해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좀 지양하자. 인원에 맞게 하자. 인원이 많으면 6명 이상이면은 뭐 그룹 단위로 활동이, 그러니까 팀 편성이 돼서 그룹 활동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실행이 가능해요.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은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인원이 많으면 교육 일자가 늘어나는 거지, 교육 인원이 적으면은 그와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못하니까 교육 일수가 줄어드는 거지, 교육 개폐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인원이 적으니까 그만큼 많은 교육비를 투자를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아예 안 하는 건 문제다. 특히 신입 팀장 교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우리 회사의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팀장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알고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알려는 줘야 된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필요해요. 성과관리 리더십에다 통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보딩이란 얘기는 집합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 경험을. 그러면 현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온보딩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교육 주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치 OJT 또는 멘토링을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온보딩이란 관점은 집합교육 외적인 부분도 감안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 주체가 HRD 부서 또는 교육주관, HR 담당자 또는 인사부서 주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제로 깔리는 거죠. 그리고 온보딩이라는 얘기는 장기간을 최소 1일차부터, 승격 1일차부터 며칠까지, 또는 신입 팀장 1일차부터 길게는 1년까지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거냐. 근데 적어도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3개월 기간을 전제로 하는 온보딩은 필요하다. 신입 팀장이라면 1년간을 바라보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런데 온보딩 관점에서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면 일단 이걸 기획하는 인사부서의 누구 또는 뭐 HR 담당자가 어떤 온보딩 관점에서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무엇을 어떤 그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난이도가 높은 전략 과제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 부족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전략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개발되려면 단기보다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HRD 담당자 스스로 그런 관점에서 최소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소요되는 학습 경험을 스스로 기획하고 한번 노력해보자. 그 경험치가 사실은 온보딩 프로그램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에 도움도 필요하지만 1:1 코칭 방식, 주로 코칭을 한다는 얘기는 마인드 관점 또는 어떤 테크니컬한 스킬, 행동 부분 이런 거 습득하는데 진짜 도움되거든요. 뭐 멘토링이든 OJT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직무 전문가, 베테랑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자기 학습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HRD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다양한 어떤 학습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주체로부터 어떤 학습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장기간에 소요되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온보딩 관점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잘 축적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경력 개발 관리, 특히 핵심 인재 관리, 주요 포스트에 대한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주요 포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집합교육만 전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온보딩 관점에서 승격자 교육, 승진자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온보딩 관점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1년, 최소 3개월, 뭐 절충이라면 6개월. 그래서 입문교육 끝나고 현장 체험은 현업 부서에 있을 때 OJT 또는 멘토링은 그 멘토링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IDP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등등등,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승격자 교육, 승자 교육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온보딩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 쓰이고 있는 어떤 학습 경험 제공, 다양한 어떤 컨텐츠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들, 다양한 교육 자료들, 그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뭐 현장에서의 어떤 그 현장 주도의 어떤 교육,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때 써도 된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정도. 그렇다고 뭐 신임 대리 교육에 대한 걸 온보딩 한다고 했을 때 효과성은, 투여되는 뭐 비용 대비 효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서 내의 직무 전문성을 빨리 향상시켜서 한 사람의 목을 최대한 빨리 해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급 승진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온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 그들이 빨리 능력과 역량이 개발이 돼서 성과를 쉽게 빨리 만들어낸다면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온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보딩 관점에서 승격자 또는 직책 승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격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뭐 경기가 어렵더라도 승격자가 발생이 되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여건이, 경영 환경이 안 좋아서 큰 비용 또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뭐 그것도 불가 학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HRD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장기간 관점에서 승격자 교육, 승진자 교육을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마침 뭐 그 모 그룹의 계열사에서 온보딩 관점에서 승진자 교육,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는 케이스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